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규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중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만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경상북도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APEC 정상회의 개최, 동해 심해 가스정 개발 사업 등 향후 경북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일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힘으로 힘찬 내일을 만들어 나가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으기를 바라면서 여러 도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체육회 승마장 등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체육회는 정의원단체 55개, 준의원단체 7개를 총괄하며 연간 집행예산만 해도 250여 원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와 영향력이 큰 단체입니다. 또한 도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과 복지 향상, 체육회의 인권과 권익보호 등 맡은 바 역할도 적지 않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의의 법적 이상과 역할이 높아졌고 체육 선진화를 위한 구조와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도민들은 체육회가 투명한 행정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경상북도 역시 도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는 반대로 체육회의 방만하고 부실한 운영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할 경상북도의 관리 감독 부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도체육회 승마장 등 재산관리 부실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북도 체육회의 승마장 재산관리 부실과 특혜 의혹 등을 지적해왔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경상북도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해당 부서의 태업과 해당 부서의 사전 조사와 감사 요청이 있어야 감사가 추진될 수 있다는 감사관실 사이에서 3개월 가까이 아까운 시간만 끌었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 등을 막고 질도 저항하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여러 차례 본 의원의 요청이 있은 후에야 겨우 체육회에 대한 경상북도의 사실조사와 특정 감사가 간신히 이루어졌습니다. 감사를 통해 체육회의 기본자산에 대하여 대장 구비와 자산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감독 혜택와 사인이 승마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기본재산인 승마장 위탁 시 절차를 무시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결과 체육회는 도감사관실을 통해 시정주의 및 기왕경고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도의회 차원의 도움으로 한국전력공사가 2017년 송전선 토지 사용에 따른 공탁금 2,700여만 원을 7년 만에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명칭, 주소 이전 등 등기 사항을 현행화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 산 306-3외 5필지 약 17,000평, 감정액 44억 8천여만 원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 사실을 밝혀야 하는데 일부에 불과합니다. 경북체육회와 대구시 사이의 무상 건축물 사용의 정당성과 한국전력공사가 2017년 송전선 건설과 소유 목적으로 체육회 소유 토지에 구분 지상권 설정을 한 과정 등 중요 쟁점은 제대로 다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사인의 무단 점유에 대해서도 점유기간 중 일부만 검토하고 해당 인물의 수입활동, 퇴직금 명목으로 경상북도 체육회의 보조금으로 구입 지원한 말이 현품으로 지급된 의혹 등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사실관계가 제대로 밝히지 않는 채로 솜방망이 처분으로 얼렁뚱땅 본 사안이 종결된다면 본 의원은 물론이며 이것을 지켜보는 그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보여준 경상북도와 도체육회의 행태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도의 지속적인 지적과 근본적인 해결 요구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숨기기만 몰골했습니다. 지난 1년간 사건 외면과 축소, 책임 회피, 지역적 해결책 제시로 일관해 왔습니다. 지금에야 겨우 경상북도와 도체육회는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하지만 책임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이 100년을 준비한다는 경북체육회의 현실이며 경상북도가 자랑하는 적극 행정의 민낯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북체육회의 재산관리 부실 등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은 반드시 원점에서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둘째, 이와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정비 등 관리 점검 프로세스에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도산업 공공기관의 경영 현상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5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내세웠습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목표로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한 수익이 낮은 사업, 불효불급한 투자 계획은 축소하거나 인지하고 인력 재배치 등으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내용의 5개년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 공공기관의 효율성 강화를 독려하였습니다. 이에 지난해 경상북도는 문화관광공사와 공사의 운영을 효율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통 끝에 문화엑스포의 통합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기관장이었던 김성조 사장은 두 기관의 통합으로 기관과 기관 간 중복 업무 제거 및 유사 업무 통합 등으로 극대화된 업무 효율성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두 기관 통합의 필요성을 비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경상북도의 문화환경위원회에서도 도사나 공공기관의 최초로 두 기관의 통합에 동의하였고, 이들 두 기관의 통합은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2023년 지방공공기관 우수 혁신 사례로 선정되어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해당 기관의 운영 현황은 어떻겠습니까? 공공성과 효율성이라는 공기관의 설립 목적과는 상반된 특정 목적 추구로 인해 민간 영역에 대한 보완작용 등 사회적 필요성 충족과 공익 창출이라는 순기능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연구 영역을 통해 조직을 개편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조직을 또다시 확대하는 등 정부의 지방 공공기관 효율성 강화 취지와는 상반된 사업 추진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닙니다. 공사의 수익 구조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공사의 수익의 대부분이 골프장에 기인하는 형태로 골프장이라는 것이 과연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추구하기에 합리적인 자산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관장을 중심으로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 의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거미술관이나 인피니티 플라잉 공연, 그리고 보문상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부 작가들의 전용물이 되어버린 서울거미술관은 원래 지원된 도비만 해도 4억 5천여만 원이지만 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 브랜드 공연인 인피니티 플라잉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수년간 도비 총 43억 6,5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트렌드에 맞는 혁신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2019년 주 모다 인호칩에 137억 7천만 원에 매각된 보문 종합상가는 상당 기간 폐허로 방치되어 현재 대한민국 제1호 관광지인 보문관광단지의 전체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밖에 문제가 되는 사업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라는 지역의 4월에 건 국가적 행사를 앞두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의 결과를 도와 그리고 도의회와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 기관장의 역할일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지난 6월 정례의 5분 발언을 통해 도 산하 공공기관이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인사청문회 결과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 의회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 중 공기업 2개를 포함한 11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청문 과정을 통하여 후보자의 역량을 확인하고 도의회에서 청문 결과를 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던 모 재단 대표의 임용을 강행한 사례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본 의원은 청문 결과가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도와 도의회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라도 인사청문 결과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부실한 행태 등이 표출되고 도민의 지탄이 대상이 된다면 경상북도에서도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특정감사 등 경북도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드러나고 있는 관광공사의 방만한 경영 상태에 대하여 현재까지 경상북도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셋째, 관광공사의 경우 조직의 효율성과 슬림화를 위해 엑스포와 통합을 했음에도 조직을 통한 불필요한 조직을 확대 개편한 부분에 기관 통합의 목적과 상반된 것이며 공적 성격이 낮은 골프장으로 매년 수익을 내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관광공사뿐만 아니라 도산하 공공기관이 오랫동안 관행처럼 추진해온 변함없는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과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업 목표 부여, 성과 위의 사업 전환 및 이에 따른 철저한 성과 관리 평가 등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거라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공항 시대 공항 경제권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남부권 거점 경제 물류공항으로서 경북의 100년 대계가 달려있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의 적기 개항과 성공적인 안착은 미래 경북의 성장 전략으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지난 10월 21일 대구 경북을 포함한 4대 기관장이 대구 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함에 따라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방향성과 전략적 활용 등으로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의 패러다임을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내 각 지역에서의 교통 인프라는 물론 관련 첨단 산업과 물류 비즈니스와 관광 등이 공항을 중심축으로 융합되는 공항 경제권 육성이 필히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항이 들어서는 지역은 물론 공항 인구 배후 지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공항 경제권 형성을 통해 공항권 동반 성장과 경상북도의 지역균형 발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각 시군에 초점을 둔 다양한 공약들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문경과 영주 그리고 칠곡 지역에는 신공항 시대 공항 경제권 육성을 도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2년 5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경상북도 차원의 시군별 신공항 시대 공항 경제권 육성 관련 계획과 그리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칠곡 지역을 확인한 결과 신공항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광역철도 사업과 고속도로 확장과 건설 총 3개로 교통인프라 확충 사업만 있을 뿐입니다. 이마저도 AB 타당성 조사 중에 있거나 일부 구간은 추진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2024년 상반기 도지사 공약 추진 상황 점검 결과를 보면 칠곡 지역의 공약 사항과 같은 명칭의 신공항 시대 공항 경제권 육성이라는 단위 사업은 1,003억 원의 사업비 투입으로 의성군 일원에만 추진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공항 경제권은 대체 무엇입니까? 공항이 들어서는 지역과 공항 경제권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도민을 기만한 지사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9월 지사님께서는 대구 경북 신공항은 우리 미래 후손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100년 대계 사업인 만큼 굳은 의지로 흔들림 없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교통인프라 확충과 동시에 신공항과 연계된 각종 분야의 핵심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합신공항과 직선거리로 30km 남짓 한 칠곡은 시설 면적 기준으로 약 9만 평 규모의 영남 내륙 물류기지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물류산업에 특화된 도시입니다. 지난 6월에는 경상북도 주최로 대구 경북공항 물류산업 육성 프로 정책 토론회를 칠곡에서 개최했습니다. 물류공항 거점 역할에 필요한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방안 관련 전문가 토론에서 물류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제도가 필요하고 칠곡에 소재한 영남 내륙 물류기지를 적극 활용해 인근 지역 항공물류를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개진되었습니다. 통합신공항 추진과 관련해 셀 수 없이 많은 정책과 발언이 오고 가는 가운데 정작 신공항 시대 공항 경제권 육성을 하겠다는 칠곡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공항 경제권 육성을 위해 경상북도는 어떠한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사님께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군별로 동일하게 내세운 신공항 시대 공항 경제권 육성 관련 공약과 관련해 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공약을 내세우신 것인지 지사님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합신공항의 2030년 적기 개항과 거점 경제 물류공항으로서의 경쟁력 제고 그리고 경상북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사님의 공약대로 칠곡을 포함한 공항 인근 배후 지역에 공항 경제권 육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과 도차원의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교사 인력 관리 등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은 국가와 지역의 백년지대로서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수교원의 육성과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교대 입시 미달 및 자퇴학생 증가, 저경력 교사들의 퇴직 등 교직에 대한 이탈 및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교대 합격 점수 평균 100분위 최종 등록자 75% 커트라인 분석 결과 전국 12개 대학 중 5개 대학 합격선이 수능 평균 4등급인 것으로 나타나 질 높은 교원 양성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4년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사 노동자 연합이 연맹이 발표한 2019년에서 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 퇴직 교원 현황 자료에서 경북은 5년 미만 저연차 중도 퇴직 교사 비율이 초중고 전체 교원 수 2만 132명 중 142명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교원 퇴직 비율도 경북이 전국에서 5배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국회 교육위원회에 임용 후 1년 이내 중도퇴직 교원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에서 2020년부터 2024년 교고단에 선지 1년 내 그만둔 교사는 총 433명이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98명이 교단에 선지 1년 이내에 퇴직했으며 올해 8월 기준 이미 73명이 교단을 떠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경북은 55명이나 교단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저연차 교사 및 5년 이상 15년 미만 교사들이 지속적인 이탈로 인해 다가올 미래에는 학교에서 끌고 가고 당겨지는 견인차 교실을 해야 되는 중교 교사들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실질적으로 왕성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해야 하는 교사청의 부족으로 전반적인 교원의 구성이 교장과 교감만 존재하고 중견교사와 초임교사 또는 저연차 교사들이 빠져나가는 교원 구조 모형이 깔때기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 경북은 도서 벽지 업무가 매우 힘들고 초임 발령의 경우 그 어려움이 특히 큰 실정입니다. 하물며 현장에서 학생 생활 지도의 어려움과 교권 침해 현상이 증가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덕으로 인해서 어렵게 임용교사에 합격한 능력 있는 교사들마저 정년 보장을 버리고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수교원의 학부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가 시급한 시점, 지금 경상북도 교육청은 이런 상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은 백년지 대계이면서 건강한 사회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초중교사, 고등교사들의 교직 사직과 교사 기피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효율적인 인력 배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상북도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얼마 전 10월 21일 대구 경북 행정통합 합의문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고 이는 시도민 모두가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경상북도 교육청과 대구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통합 전담협의체를 구성해 교육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해당 협력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의 내용 및 진행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양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경북 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활용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내일이 더 기대되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더 적극적인 행정을 도민들에게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규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목홍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의원님께서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경영 현황 관련 또 경북체육회 성마장 등 관리 운영 또 신공항시대 공항 경제권 육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으로 2023년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연계 의정정책대상 광역의회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특히 11회 전반기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시면서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안 등 지역 경제를 넘어 국가 발전에도 앞장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갖고 언급해 주신 출자 출연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인사청문회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우리 도는 공공기관장 인사의 신뢰성 제고와 도의회와 협력,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2016년 12월부터 인사검증 실시 협약을 통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해 3월 이미 규정이긴 하나 지방자치법상에 인사청문회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우리 도는 같은 해 9월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인사청문 대상자를 최초 협약 시 5개 기관에서 11개 기관으로 확대해서 인사청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인사청문회가 언론을 통해 노출되어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질과 전문성에 대한 도의회의 검증으로 집행부와 대의기관 간 견제와 균형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는 현행 지방자치대조상 짧은 청문기간 또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 미흡 등 제도적 한계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도의회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의 경영 문제에 대한 경북도의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7개 들어선 2019년 경상북도 관광공사를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로 확대 개편하였고, 지난해 7월에는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와 통합함으로써 문화와 관광을 아우르는 전문 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변화와 혁신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 경영 효율성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 중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 확대 개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공사에서 시행한 중장기 경영 전략 수립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2차례의 조직 개편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이 조직의 안정성을 일부 저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도정 방향이 민간 투자 활성화와 신사업 발굴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조직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경영 안정화와 업무 효율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프장이 집중된 수익구조 다변화 대책입니다. 현재 공사는 경주 보문 골프클럽과 안동 레이크 골프클럽 2개의 대중형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곳의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266억 원입니다. 이는 공사 전체 매출액의 335억 원의 80%에 해당합니다. 골프장 사업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지는 신중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골프장 운영을 통한 수입이 공사가 다양한 문화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 재원이 특정 수입원에 편중되고 있고, 신규 관광단지, 웰리스, 레저 관광 자원 개발 등 수익 구조를 다변하는 쪽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의 다양한 관광자를 활용해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소통하고 고민해서 공사의 당초 설립 목적인 지역 관광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해서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관장의 책임 경력을 위한 성과 평가 제도 개선에도 각별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현재의 성과 평가 제도는 기관장 임용 시 임기 중 달성할 경영 목표를 평가하는 성과 계약 평가와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경영 실적 평가로 구분이 됩니다. 우선 성과 계약 평가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내년도 공공기관장 성과 계약 체결 시 공공기관과 감독 부서 이외에 외부 전문가 등 컨설팅 기관이 지표 설정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목표 설정에 대한 타당성과 적절성을 확보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표 개선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성과 목표와 도정 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영실적 평가의 한류 체계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 일정 등급, C등급 이하 기관장, 지난해에는 D등급 이하에만 성과급을 미지급했는데요. 올해부터는 C등급 기관장에게도 성과급을 미지급하였으며 차년도 기본 연봉은 동결 조치하겠습니다. 반면 우수 등급의 기관장은 차년도 기본 연봉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성과 평가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과 평가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기관장이 기관 운영 시에 성과를 창출하고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북체육회 성마장 등 관리 운영 관련, 또 신공항 시대 공항 경제권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순서입니다만은 의원님 낭해해 주신다면은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해당 시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 의원께서는 초중고 교사의 사직 및 교사 기피 해결 방안, 교사 부족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위한 대책, 대구 경북 통합 관련 대구 경북교육청 등 관계기관 통합 전담 협의체 구성과 교육인프라 활용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상북도의회 수석대변인이시고 초의 회장이시며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하시는 등 경북도민과 경북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초중고 교사의 사직, 교사 기피 이런 현안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데에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전국적으로 교사 정도 퇴직이 늘어나고 경북도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교사 사직 및 교사 기피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교권 추락과 경북의 경우에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MZ 젊은 선생님들의 욕구에 비해 열악한 생활 문화 환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의원 면직, 경북에서 의원 면직한 64명 중에서 40명이 63%에 해당됩니다. 대도시 지역 임용 합격으로 의원 면직을 낸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변호사 등을 지원하는 교원 안심 공제 사업, 민원 대응팀 운영, 교원 안심 번호 서비스 등 교권 보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육 환경 개선 사업비를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교직원 관사 보수 및 신정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교사 농어촌 교육 실습, 예비교사 활용 멘토링제 등 예비교사들에게 경북교육 활동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사 부족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 배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사들은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원을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단위 차원에서 교사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에는 사실 한계가 있어서 교사 감축을 좀 줄여달라는 그런 건의를 교육감 협의를 통해서 늘 하고 있습니다. 초등 경우 신규 임용 예정자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사직이나 휴직 등으로 결연이 발생하면 바로 신규 정규교사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또 2026년 임용시험부터는 지금 예고를 했습니다. 영양, 청송, 울진, 영덕 이 네 지역을 대상으로 8년 이상 근속을 조건으로 하는 지역 우선 전형을 실시하여 농어촌 지역에 근무할 준비가 된 신규 선생님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중등의 경우에는 행안부의 정원 감축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원이 감축되는데 학급을 줄이지 않으면 선생님 수업 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가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중학교는 급당 인원수를 늘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립학교인 경우에는 인사교류를 통한 인력 재배치 및 복수 전공 연수를 활성화하여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시적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여 정규 교사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배정하여 상시 교사를 줄이고 있습니다. 한시적 기간제 교사도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그 인원을 받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25년 1학기에 경북 온라인 학교를 개교하여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중학교는 진로 및 창의적 체험 활동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25년도에는 교과로 확대하여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시범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과로 확대가 되면 겸임교사의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경북 통합 관련 대구 경북교육청 등 관계기관 통합 전담 협의체 구성 및 교육 인프라 활용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법률안의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와 대구시 교육청과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 대구시 교육청과 담당 국과장 회의를 통해 교육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운영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계속 논의해 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통합법률안에 교육재정 교부금을 통합전 규모 이상으로 확보하고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경북 학생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되면 더 넓은 지역을 관할해야 하므로 부교육감의 정수가 2명 이상이 필요하며 교육의 자주성, 중립성을 위해 교육학위에 관한 감사는 일반 행정과 분리하여 운영하는 등 교육 관련 사안에 대해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교육 인프라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대구시 교육청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 정보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으며 통합 후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정하기 위해 경북에 있는 수학문화관, 메이크센터, 또 우리가 발명체험센터 등 여러 센터들과 대구의 시민교육센터, 대구 학생예술창작터 등 체험시설을 활용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수련장은 함께 서로 교류하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및 디지털 자산을 체계적으로 통합 분석하여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교육 등 대구 경북 지역을 하나의 디지털 교육 허브로 구축을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우수한 교육 성과와 인적 자원을 하나로 모아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서비스 질을 높여 대구 경북 통합 교육 체제 안에서 모든 학생들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학습 경험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학교, 학생들을 향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린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한영희 문화관광체육국장 직무대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직무대리 한영희입니다. 박규타 위원님께서 경북 체육회의 재산관리 부실 등과 관련하여 책임 규명에 대한 견해와 체육회의 부실한 관리 운영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등 관리 점검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도 차원의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상북도 체육회는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임야 56,053제곱미터를 보유 중이며 그 부지에는 성마장, 공도장, 양궁장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23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회의 성마장 재산관리 부실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도감사관실에서는 체육회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를 하였고 체육회의 재산관리 부실에 따른 기관 경고 및 관련자 훈계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도 담당 부서에서도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대구시의 양궁장 축조 문제는 체육회에서 승인해 준 사실을 확인을 하였으며 의원님의 덕분으로 한전의 송전선 관련 공탁금 수령과 성마장 무단 관리인 태거 조치, 성마장을 특수법인 도체육회로 등기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사인의 성마장 사적 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체육회의 법적 조치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의 문제 제기로 50여 년간 묵혀 있었던 체육회의 재산관리 등에 관한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체육회의 부실한 관리 운영 재발 방지를 위한 도 차원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체육회의 운영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그 일환으로 국유재산법 재산관리 규정보다 더 강화된 가칭 체육회 재산관리 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설 규정에는 국유재산관리 규정과 같이 재산의 등기상 증명서와 도면을 첨부를 하도록 하고 추가로 담당자의 현지 조사서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규정이 제정이 되면 체육회는 매년 보유 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도에 보고하게 되고 그동안 부실하게 관리되던 체육회의 재산 관리가 보다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도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었으나 차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책임 있는 자세로 체육회를 지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희 문화관광체육국장 직무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남욱 공항투자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욱입니다. 박효탁 의원님께서는 시군별 동일한 신공항시대 공항경제권 육성 공약에 대한 입장과 견해, 신공항의 적지 개안,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동시다발적인 공항경제권 육성 필요에 대한 입장과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대구 경복공항은 우리 지역과 국가의 발전에 필수적인 인프라이며 신공항의 개항은 경북의 교통과 물류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의 고도화, 관광 문화의 활성화를 가능케 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공약은 대구 경복공항 건설이 공항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도 전체 산업과 함께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공항 경제권을 육성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마다 특성 있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주는 베어링 산단과 역사문화 위주의 관광산업, 상주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2차전지 클러스터, 문경은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과 사통팔달의 관광산업, 칠곡은 자동차 부품, 기계, 부품 소재, 중심산업과 스마트 농기계 산업 클러스터 등 지역마다 주력 산업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우선 공항 배후 지역 신도시 조성과 연계교통망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공동합의문에 의거하여 공항 배후 지역의 물류단지, 산업단지, 모빌리티 특화 도시를 포함하는 1조 1,494억 원 규모의 공항 신도시와 1조 원 규모의 의성 관광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공항 연계 교통망 확충을 위해 10조 3,180억 원을 투입하여 철도 2개 노선, 고속도로 3개 노선, 일반 및 기타 도로 4개 등 총 확충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공항 배후지 조성과 연계 교통망 확충은 경북 각 지역의 고유 산업을 세계 시장으로 확장하고 물류와 유통의 속도 및 효율성을 크게 증가시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보다 활기차고 경쟁이 있는 경북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주신 질문과 관련하여 대구 경북공항의 적기 개항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동시다발적인 공항경제권 육성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 도는 공항 배후지 조성과 연계교통망 설치 계획 이외에도 각 지역의 산업이 대구 경북공항과 연계하여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글로벌 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6월 27일 칠곡에서 대구 경북공항 물류산업 육성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대로 우리 도에서는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물류 특구 지정, 바이오의약품 수출을 위한 다양한 국제노선 확보와 콜드체인 구축, 기업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자동 분류, 포장, 보관 등을 갖춘 통합물류센터와 바이오 농식품 등 신선화물 전용 처리 시설을 포함하는 스마트 항공물류단지를 구상 중에 있으며 환적화물 확보 및 글로벌 항공물류기업 유치를 위해 필요한 최적화된 국제물류 특구 등의 경제 특구를 모색하기 위한 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업 분야에서는 농식품 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생산, 가공, 유통 서비스, 수출 통합 플랫폼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계획들과 함께 대구 경북공항을 중심으로 신공항 주변의 각종 규제 완화, 특구 지정 권역, 남북권의 모빌리티 교육, 생명 산업 권역, 서부권의 스마트 첨단 산업 공역, 북부권의 백신, 농업 등 바이오 산업 권역, 동북부권의 힐링을 위한 치유 산업 권역, 동해안권의 환동의 에너지 권역 등의 6대 권역으로 발전 전략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과 전략에 의한 공항 경제권 형성은 경북 지역 전반에 걸쳐 다양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 산업의 고도화와 국제적 경제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년에 수립한 대구 경북 신공항 연계지역 발전 계획에 의하면 대구 경북공항 건설로 인하여 대구 경북 지역에 39조 3천억 원의 생산 유발액과 30만 명의 취업 유발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앞으로
대구 경북 공항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의 공항 경제권 형성으로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세계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고 투자 유치와 인프라 개발을 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남호 본부장님 답변 수고했습니다.